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개띠에게 있어 명리학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을사년인 2025년은 간지상 을목이 천간에 사화가 지지에 위치한 해로 개띠가 지닌 무술의 본성과 상충하거나 조화를 이루는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무토는 정화를 생하고 사화는 정화를 품고 있으므로 개띠에게 있어 내면의 잠재력과 추진력이 불을 타듯 발현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직업적 환경 변화, 거처 이동, 혹은 사회적 지위의 변동과 같은 중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무토는 상과 같은 존재로 평소에는 안정적이고 느리지만 외부의 자극이나 계기가 있을 때는 급격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을목은 무토 위에 자라나는 풀로 정성스럽게 다루면 아름답게 자라지만 무심하게 대하면 쉽게 꺾이기도 합니다. 2025년에 천간이 을목이므로 개띠가 가진 무토는 외부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질서나 변화에 대해 수용과 저항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를 새롭게 정비하고 체계화하려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무토 일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을목은 재성에 해당하며 이는 곧 금전적 기회, 실리적인 판단, 현실적 성과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개띠는 금전적 결실이나 직업적 성과를 위한 시도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성을 만나려면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로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며 필요한 경우 과감한 선택을 해야 비로소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은 지지에 사화가 깔려 있어 기존에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분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개띠가 사화를 만날 경우 지지상으로는 화극금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이는 기존에 해오던 일에서 갈등이나 돌발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새로운 기회를 위한 전조가 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충돌이나 손실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개띠에게 2025년은 단순한 운세상의 좋은 해를 넘어 사주의 흐름과 대운 사이에서 실질적인 방향 전환을 이룰 수 있는 해입니다. 지금까지의 틀을 유지하며 안정만을 추구하기보다 기회가 닿을 때 유연하게 방향을 바꾸고 보다 실천적인 태도로 나아간다면 재물과 성취 모두를 이룰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개띠에게 인간관계 면에서도 뚜렷한 분기점이 되는 해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개띠가 품고 있는 무술의 성향은 의리와 책임감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맺은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질질 끌리는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하지만 을사년은 이러한 흐름을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운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을목은 편재의 성격을 가지며 사화는 겁재와 상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인간관계나 역할에 대해 다시 정돈하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을목은 외부의 영향, 곧 새로운 인물이나 낯선 가치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을목이 무토 위에서 자라나기 위해선 무토 스스로가 자신을 다스리고 토양을 정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개띠는 스스로 인간관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 없는 감정적 소모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관계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오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는 것이 올해의 핵심입니다. 더불어 사화는 사회성과 연결된 지지로 말과 행동, 평판의 기운을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개띠는 사화와의 육합이 성립되므로 대외적 이미지나 인간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이 부각되는 흐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만나는 인연은 일시적인 호기심보다 공동의 목표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 내 파트너, 거래처 인물, 새로운 사회적 모임 등에서 신뢰 기반의 만남이 형성되기 쉽고
이들이 향후 사업 확장이나 금전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편재와 상관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에는 인간관계의 폭이 갑작스럽게 넓어지면서도 그만큼 깊이가 얕은 인연도 동시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다정하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내면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첫인상이나 말솜씨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토의 특성처럼 느릿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사람을 지켜보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개띠가 인간관계를 통해 얻게 될 것은 단순한 수적 확장이 아니라 신뢰와 교감이라는 질적 성장입니다. 오래된 인연이 정리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의 자신과 삶의 방향에 걸맞은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돈된 관계망은 이후 몇 년간의 흐름에서 든든한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개띠에게 금전적인 흐름에서 분명한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는 해입니다. 명리학적으로 개띠가 지닌 무술의 구성은 무토 일간과 술토 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토의 기운이 강하게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의 천간인 을목은 개띠에게 편재로 작용하며 이는 예측 불가능한 재물, 곧 투자, 일시적 수익, 갑작스런 기회 등을 상징합니다. 특히 편재는 고정적인 수입보다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유동적 금전의 운을 뜻하므로 올해는 일확천금보다는 민감하고 유연한 재정 감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주에서 편재는 행운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재물입니다. 특히 무토는 뿌리 깊고 안정적인 흐름을 선호하기 때문에 편재의 기운과 맞물릴 경우 혼란을 느끼기 쉽습니다. 감정에 이끌려 무리하게 자산을 운용하거나 근거 없는 확신에 의지한 판단은 손실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의 재물운은 빠르게 벌기보다 안정적으로 굳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지지에 놓인 사화는 상관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창의성, 외향성, 자기 표현의 에너지를 대표합니다. 상관은 때로는 재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탐욕이나 충동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화는 금을 극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잘못된 투자는 자신이 쌓아온 금전의 흐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할 경우 단순히 지금이 기회다라는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맞는 재정 계획을 세워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올해는 재물과 관련된 기회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사업, 부업 등 여러 갈래의 흐름이 있지만 모두를 다 잡으려 하기보다는 하나의 흐름에 집중하여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리학적으로도 편재는 하나에 집중할 때 더욱 강한 시너지를 내며 여러 곳에 분산될 경우 기운이 흩어져 제대로 된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토의 사람들은 본래 자기 확신이 강하고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을목이 떠 있는 해에는 외부 조언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 투자 관련 실무자 또는 경험 많은 선배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하나의 통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개띠의 금전운은 기회와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흐름으로 적절한 타이밍과 냉정한 판단, 그리고 외부 조언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 안정과 구조적인 재정 성장에 방점을 찍고 행동한다면 한 해가 끝날 무렵 분명히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2025년의 을사년은 개띠에게 편재가 떠오르는 해로 재물의 기운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운과 상생하는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것이며 그 상생 관계의 핵심은 바로 오행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무술일주로 구성된 개띠는 흙의 기운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 흙은 나무를 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나무는 곧 을목의 기운, 즉 편재의 흐름을 의미하며 이를 강화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무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색, 녹색이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녹색은 명리학에서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식물의 색이라는 외형적 상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확장하려는 에너지의 흐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띠에게 있어 녹색은 무토가 감싸 안아야 할 외부의 재물 기운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를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곧 을목편재의 기운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됩니다. 특히 녹색은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도 부드러운 긴장감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투자나 사업을 준비할 때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가장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녹색 물건을 몸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 지갑은 금전 에너지를 직접 보관하는 용도로 가장 적합하며 이는 재물의 흐름을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녹색 손수건이나 열쇠고리 같은 소형 물품은 이동 중에도 쉽게 휴대할 수 있어 일상에서의 금전운 흐름을 유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물건의 상태입니다. 사주에서는 기운은 깨끗함과 정성을 타고 흐른다고 보기 때문에 물건이 손상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태도에 진심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녹색 물건을 선택할 때는 단순한 색상만이 아닌 재질과 형태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나 천연섬유와 같은 자연 소재는 오행 중 목의 기운을 더욱 직접적으로 품고 있으므로 합성 섬유보다 더 효과적인 흐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색상이 녹색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물건이 지닌 상징성과 품질, 사용자의 마음가짐까지 포함하여 기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개띠는 스스로의 의지와 방향성에 따라 편재의 흐름을 얻을 수도 놓칠 수도 있는 해입니다. 녹색이라는 색상은 눈에 띄지 않지만 꾸준히 작용하며 무토의 단단한 내면에 부드럽고 확장성 있는 기운을 더해줍니다. 이는 곧 기회를 받아들이는 태도, 외부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지혜와도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녹색 물건은 단순한 부적이 아니라 사주의 흐름을 내면에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려는 태도의 상징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색 물건 외에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전운 아이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한 시점에 사주 명리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동전 3개를 금전운을 부르는 강력한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단순히 고대의 풍습이나 민속적 전통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행과 숫자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개띠에게 이 동전 3개는 단지 금속이라는 물리적 재질을 넘어 흙과 금의 상생 구조를 실현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먼저 사주에서 금전은 금의 기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띠는 무토를 주관으로 하는 토의 기운을 중심으로 하며 오행의 상생 원리에서 토생금의 구조를 따릅니다. 즉, 흙이 금을 낳는 원리이므로 흙의 기운을 가진 개띠가 금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상징이 바로 금속, 그 중에서도 화폐의 상징성을 갖춘 동전입니다. 3개를 묶어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선택이 아니라 명리에서 삼합의 기운, 곧 조화와 순환을 상징하는 수리적 기반을 따릅니다. 숫자 3은 목화토로 이어지는 삼재순환과도 연결되며 이는 금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에너지 구조를 강화시킵니다. 따라서 동전 3개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 녹색 파우치에 담으면 목의 기운 나무의 토흙을 자극하고 토가 금을 낳는 사슬이 완성됩니다. 혹은 황색 계열의 주머니에 넣어 금의 기운을 더 직접적으로 끌어당기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이때 주머니의 소재는 부드러운 천으로 인위적인 재질보다는 자연 섬유에 가까운 것이 좋으며 몸 가까운 곳 예컨대 가방 속이나 재킷 안주머니에 소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동전을 단순한 장식이나 부적으로만 여기지 말고 스스로의 금전 감각을 깨우는 실천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그 동전을 손에 쥐며 내 재물의 문이 오늘도 열렸다는 긍정적 확신을 담는 행위는 외부의 기운과 내면의 기운을 연결시키는 의식적 행위가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반복된 의식이 실제로 기운의 통로를 열어주는 매개로 작용한다고 보며 특히 편재의 흐름이 강한 을사년엔 그러한 마인드셋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동전은 가능하면 빛나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이 슬거나 오염된 동전은 금의 기운이 막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닦아 광택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질한다면 그 에너지는 더욱 확장됩니다.
사주에서 기운은 마음을 따른다는 말이 있듯 사용하는 이의 태도가 아이템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핵심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전 세계는 단순한 풍수소품이 아니라 사주적 흐름 속에서 개띠가 금전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토가 금을 낳고 금이 재물을 끌어당기며 그 과정을 숫자 3이라는 조화의 상징이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구조입니다. 실천하는 태도와 함께 활용한다면 2025년의 기회가 실제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동전 세계를 활용한 금전운 강화 방법에 이어 보다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물 아이템으로는 황금색 지갑이나 노란색 계열의 소지품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띄는 색상의 선택이 아니라 사주 명리학에서 토의 기운과 밀접한 상징성을 지닌 황색이 개띠에게 강력한 보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개띠는 기본적으로 무술이라는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강한 흑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구조입니다. 토는 오행의 중심에 놓이며 모든 기운의 통로이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오행의 원리에 따르면 토는 금을 생합니다. 즉, 토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그 흐름은 금의 기운으로 전이되며 이는 곧 재물의 생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띠가 자신의 타고난 토 기운을 보다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색채상으로 토와 일치하는 황색 계통의 아이템이 적합합니다. 이는 금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촉매로 작용하고 흐트러진 금전 에너지를 다시 모아들이는 정돈의 기능도 함께 수행합니다. 황금색이나 노란색으로 된 지갑은 특히 효과적인 도구로 여겨집니다. 지갑은 재물을 직접 보관하는 공간이자 금전의 순환을 관리하는 작은 금고와 같기 때문에 이 공간에 토와 금의 에너지를 동시에 담는다는 것은 명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갑 외에도 노란색 파우치, 필기구, 수첩, 심지어 핸드폰 케이스까지도 매일 접촉하는 물건에 황색을 적용하면 그 기운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활에 스며들게 됩니다. 단, 무조건적인 사용이 아니라 의도를 담아 선택하고 정성을 다해 관리하는 자세가 뒤따라야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황색은 사주상 중심과 안정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품고 있습니다. 토의 속성은 중심을 지키고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색 물건을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금전 유입을 넘어서 재정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신만의 금전 습관을 다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황금색은 지나치게 화려하게 사용될 경우 오히려 기운이 산란해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톤과 단정한 형태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반짝이는 금속광보다는 무광의 따뜻한 노란색 계열이 흑의 에너지와 더 부드럽게 상생합니다. 또한 지갑 안을 항상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수증, 불필요한 카드, 오래된 명함 등을 쌓아두는 행위는 금전 에너지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정리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개띠가 황색 계통의 물건을 활용하는 것은 단지 색을 입히는 수준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사주적 기운을 능동적으로 운용하려는 실천입니다. 사주의 흐름을 생활 속 행위로 옮겨올 수 있을 때 운은 구체적 결과로 응답합니다. 황색 물건을 중심으로 한 생활 정비는 2025년의 재물운을 더욱 굳건히 다져줄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재물을 지키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상징적 수단을 찾는다면 사주명리학에서는 백호 상징물이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백호는 단순히 동물로서의 호랑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사주와 풍수에서 서쪽을 관장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지며 강한 기운과 결단력, 외부 방해를 물리치는 힘을 상징합니다. 특히 개띠에게 백호는 남다른 상징적 친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지술은 12지지 중 서방의 기운을 대표하며 이는 곧 백호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개띠는 본질적으로 백호의 자리에 위치한 띠이기에 백호의 기운을 상징하는 물건은 사주 구조상 매우 잘 어울리는 보완수단이 됩니다. 명리학에서 백호의 기운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힘, 권위, 경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는 재물을 벌어들이는 힘 그 자체보다는 이미 벌어들인 재물을 지켜내고 외부의 공격적 변수, 사람 간의 시기, 재정상의 충돌, 계약상의 손실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의 기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올해처럼 편재의 기운이 떠있는 을사년에는 외부 기회와 함께 오는 경쟁 혹은 예상치 못한 손실 위험까지 대비해야 하므로 백호 상징물은 매우 실용적인 금전운 보완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법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백호 문양이 그려진 액자, 호랑이 문양이 들어간 부적 혹은 은은한 조각상 형태의 소품을 집 안서쪽 방향에 두거나 가방 안에 호랑이 모양의 작고 단정한 금속 키링을 넣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때 백호의 형상은 지나치게 위협적인 것보다는 단단하고 절제된 형태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개띠가 가진 무토의 기운 견고하지만 과격하지 않은 안정성과 맞물려 내면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외적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호 상징은 단지 외부의 적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흔들림과 약함 역시 다잡는 역할을 합니다. 사주에서 토는 중심을 지키는 속성이 있지만 외부 자극이 지나치면 금방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백호의 기운은 이 중심을 다시 붙잡아주며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우유부단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켜내는 힘을 길러줍니다. 실제로 전통 명리학에서는 백호일에 태어난 이들이 강한 운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며 이들이 가진 특징은 대개 독립적이고 자기보호적이며 외부의 유혹이나 간섭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성향을 보입니다. 개띠가 백호 상징물을 지닌다는 것은 이처럼 강력하고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금전적 주체성을 키우는 데 있어 상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백호 상징물은 개띠에게 금전운을 보호하고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강력한 수호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2025년 다양한 기회가 열리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혼란도 엿보이는 이 시기에 재물을 지키는 힘은 벌어들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백호의 날카로운 눈과 위험 있는 형상이 곁에 있다면 마음 한켠의 불안은 줄어들고 안정된 중심 속에서 더욱 담대한 재물 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백호 상징물이 외부의 방해를 막고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와 반대로 내면의 판단력과 직관을 맑게 해주는 보석으로는 감남석, 즉 페리도트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남석은 사주명리학에서 목과 화의 기운을 품은 보석으로 간주되며 흙의 속성을 가진 개띠와는 상생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목생화, 화생토라는 오행의 생의 흐름에서 볼 때 감남석은 개띠가 지닌 토의 기운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균형 있게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매개 역할을 합니다. 개띠는 무술의 성향을 지닌 띠로 돼지처럼 묵직하고 신중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때때로 변화에 둔감하거나 기회를 포착하는 타이밍이 늦어지는 단점도 동반합니다. 특히 2025년과 같이 편재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해에는 빠른 판단과 명확한 선택이 재물의 유입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내면을 정돈하고 사고를 투명하게 해주는 감남석의 기운은 매우 실용적인 도구가 됩니다. 감남석은 예로부터 부의 보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이유는 단순한 물질적 상징을 넘어 마음의 안정을 통해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효과 때문입니다. 사주에서 감정이 불안정하거나 판단이 혼탁하면 재물운도 함께 흐트러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석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개띠처럼 흙의 기운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요동치면 에너지 전체가 무거워지고 이것이 재정적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쉽습니다. 감남석은 그런 무거운 흐름에 생기와 투명함을 더해줍니다. 이 보석을 몸 가까이 두면 사고가 명확해지고 감정적 결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투자나 계약, 중요한 금전 거래를 앞두고 있을 때 정신적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사주에서 화는 통찰력과 직관을, 목은 확장과 계획을 의미하므로 이 두 기운을 동시에 품은 감남석은 기획력과 실천력의 균형을 잡는 데 이상적인 보완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으로는 감남석을 팔찌나 반지로 착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가능하다면 아침이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날에는 손에 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의식적인 행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주에서 말하는 기의 흐름을 깨우는 습관으로 물건 자체보다 사용자의 의지와 태도가 기운을 극대화하는 열쇠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론적으로 감남석은 개띠가 2025년 한 해 동안 맞이할 수 있는 다양한 금전적 기회 속에서 가장 신중하고 바람직한 선택을 유도해주는 내면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이미 많은 기회를 끌어당겼다면 이제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놓치지 않고 지켜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감남석은 그 과정을 조용히 도우며 개띠가 더욱 단단하고 밝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물운 상승 아이템들은 개띠가 가진 토의 기운과 상생하거나 금의 흐름을 유도하여 재물운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운을 품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쓰임과 태도에 따라 운세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재물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용하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첫째로, 모든 아이템은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주는 기의 흐름을 중시하며 그 기는 물리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갑이 더럽거나 동전이 녹슬고 보석이 먼지에 덮여 있다면 그 물건이 본래 지닌 기운이 막히고 재물운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닦아주고 정리하며 특히 지갑 안의 영수증이나 불필요한 카드는 과감히 버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물건을 쓸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의지 없는 행위는 기운을 흐리지 못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녹색 손수건이나 황금색 지갑을 쥐고 있더라도 그것이 단지 남이 권유해서 갖고 다니는 물건이라면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용할 때 나는 지금 나의 재물운을 지키고 불러들이고 있다는 명확한 의도와 믿음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자신의 사주적 기운을 행동으로 운용하는 태도이며 그 순간부터 아이템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기운의 통로가 됩니다. 셋째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아이템을 병용하지 말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의 원리처럼 너무 많은 보완이 오히려 기운을 산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개띠처럼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과한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 오히려 소화해내지 못하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기운이 무엇인지를 먼저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하나 혹은 두 개의 아이템만을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는 오래된 물건에 대한 집착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운 아이템도 흐름을 타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소진되거나 방향성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3년 넘게 사용한 지갑이나 낡은 보석은 오히려 기운의 정체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주적으로도 음양의 순환, 기운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운과 노력을 함께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사주명리학은 운명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도 그 자체로 재물을 가져다 주지는 않으며 그 물건을 통해 자신의 태도와 습관을 조율하고 삶의 리듬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운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템은 시작일 뿐이며 그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궁극적인 재물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결론적으로 재물운 상승 아이템은 도구이며 방향이며 기회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손에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는지가 결국 2025년의 흐름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아이템을 고르고 사용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운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